안녕하세요. 김준원입니다. 자, 2025년 제23회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합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합격 설명회는 크게 5가지 목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강의자인 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지피지기 100점 불태, 100점 백승.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합격 비결,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제 교재와 강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강의자인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프라임 법학원의 사육사 1급 강의를 맡고 있는 김진원입니다.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학부와 석사, 박사 과정에서 모두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전공자, 그러니까 오리지널 전공자의 강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제 양력 중에서 제가 4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금 합격 설명회에 참여하시고 또 이 합격 설명회 영상을 지금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시켜주는 그 강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자, 이 강의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역대 기출 문제 1회부터,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가 이제 22년 동안 시험이 있었거든요. 매년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22년 동안 시험을 본 것인데요. 22회 시험까지 모든 기출 문제를 제가 직접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이제 시험 강의를 하는 강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즉, 기출문제를 전체를 분석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시험에 그간에 몇 번이나 나왔고 이 내용은 시험에 22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즉 기출 논점에 기반한 강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강의자가 기출문제를 분석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 학습자들도, 그러니까 수강생들도 강의자가 열심히 설명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상 22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도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이제 대입 준비시킨 부모님들 계시면 이미 다 경험이 있지만 수험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시험은 어느 정도의 요령이 필요한데 그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강의자와 좋은 교재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믿고 제 교재와 강의로 한번 준비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겠고요. 그러면 성과가 있느냐? 예, 성과가 있습니다. 합격 제조기, 족집게 명강사라는 이런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네이버 카페에 이제 그 합격 수기 게시글에 보면 많은 합격 수기가 그간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합격생 중에서 합격 수기에 문장 중에 제가 끄집어냈는데요. 보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동시에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셔서 비전공자인 저도 문제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던 점은 기존 기출문제가 아닌 것 중에서도 교재에 나온 단어
문장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측해 주시는 것들은 그냥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장점은 진실함과 깔끔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수험 강의에서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듣게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시험을 시행착오 없이 헛다리 짚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으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강의자가 그러면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과물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 성과물이라고 하는 게 교재예요. 자기가 직접 집필한 교재가 있느냐? 저는 자, 이와 같은 교재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론서가 1, 2, 3교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각 권으로 8권을 집필을 했었는데요. 그 8권으로 집필되어 있는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교재 소개할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축시켜서 한 권으로 요약한 핵심 이론 노트가 있습니다. 이 핵심 이론 노트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 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더 압축한 것이 족집게 벼락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정말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족집게 벼락치기로도 단기간에 아주 초단기간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론서라고 한다면 이제 기출문제는 1, 2, 3교시 역대 기출문제집입니다. 1회부터 22회까지 기출문제인데요. 근데 시험이 10회 시험부터 공개가 되었어요. 1회부터 9회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복원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회부터 22회까지 분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이후에 나온 문제가 중첩돼서 나와서 최근에 이제 나온 문제들이 중첩돼서 과거 문제가 필요 없어지거나 또는 뭐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필요 없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또 제거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역대 기출문제집입니다. 이거는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서 있죠? 통합 이론서 1, 2, 3교시 내용 순서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면 그 1장에서 공부한 내용에 바로 기출문제 1장에서 나온 문제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역대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이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기출론점을 간파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왜 진도별로 되어 있으니까 유사한 문제들이 모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리고 회차별로 준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최근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만 별도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이제 OMR 카드까지 있어서 실전처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역대 기출문제집이 진도별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은 최근 9개년만 회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기출 또 천재가 있어요. 이 세 권의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에서 기출론점을 반영한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빈출 논점을 반영하고 있는 문제, 기출문제를 엄선해가지고 핵심 기출 천재지만 사실 첫 문제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핵심 기출 천재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진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실전 연습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 족집게 모의고사 5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은 이제 6080 법칙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시험은
기존 논점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영역별로는 8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기존 논점에서 그걸 응용해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론 공부하고 거기서 나온 기출 논점을 공부하고 나중에 실전 연습을 할 때요. 모의고사를 푸는데 그 모의고사가 22년간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진 모의고사라면 그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런 문제를 푸는 것도 정말 헛다리 짚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족집게 모의고사는 기출 논점을 다 담아놓고 그래서 일부 조금 몇 문제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제가 예측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약 한 10% 정도 추가해가지고 만든 것이 족집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 족집게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이제 내가 그간에 공부한 기출 논점을 다시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틀리는 문제를 통해서 이 구멍 메꾸기 하게끔 실전 대비할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 책이 집필되어 있습니다. 5회분이니까 200문제씩이니까 1000문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출족보 OX가 있어요. 이 기출족보 OX. 이번에 이제 오이코스 스터디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기출족보 OX 빈출 지문들을 유사 문장들을 다 모아놓고 논점이 빠지지 않게끔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해설서 과거 이제 책을 가지고 2020 이제 5년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2024년 책이 있거나 2023년 책이 있으신 분들은 또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그래서 매년 기출 해설서를 집필했었고 요거를 이제 학원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이제 기출 해설서는 전자책으로 좀 접근성을 갖게끔 해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저자 직강의 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강의자의 강의력이 이제 중요해요. 자, 여러 수험 전문 학원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강의까지 해왔고 결국 이제 이 강의에 있어서의 전달력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출 논점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간에 제가 계속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으면 이 선생님이 지금 어떤 것이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약하구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못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도 답변도 해드리지만 물론 이제 강의에서도 마찬가지 이해력 있게 우리 선생님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합니다. 이 저자직강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자직강이 아니면은요 강의를 읽기만 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그 2급 과정 취득하면서 강의를 이제 여러 강의를 접했을 텐데 간혹 강의자들이 그냥 완전히 읽기만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죠? 또는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막 자기가 실천에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경험만 또 열심히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험 강의는 정확하게 수험 강의에 맞게끔 강의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달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달력이라고 하는 게 그간의 강의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력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합격 설명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합격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는 많이 했다. 그래 내가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할 거면 뭐하러 시험을 준비합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합격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냐? 그리고 진짜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너무나도 혼탁한 이 수험 시장,
TV에서 여러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광고들을 보면은 자꾸 자극적인 단어들 써요. 뭐 초단기다, 단기 합격이다, 높은 합격률이다. 그죠? 비전공자도 땡땡땡에서 단기 합격했습니다. 뭐 베스트셀러 1위다. 그거 아세요? 온라인 서점 등에서 이 판매 지수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 판매를 떠나서 그런 판매 지수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제 이 뭐 베스트셀러 1위다 또는 핵심 개념책 뭐 무료로 선착순 무료, 또는 심지어 뭐 100% 환급 장학금. 이 환급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전 강의할 때 그 업체하고 이런 이벤트를 준비해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1년을 하고 나서 바로 중단했습니다. 당시에 이 환급 받으신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환급 과정은 남는 게 없습니다. 합격률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 환급 장학금 혜택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100% 환급 장학금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통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합격생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10명 중에 9명이 단기 합격했다. 정말 자극적이죠. 이런 말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도 있어요. 보면 카페나 밴드에 5일 공부하고 10일 공부하고 합격한 글을 보니까 진짜 내가 패배자라는 마음이 든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같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번에도 점수가 부족하다. 그죠? 한편으로 광고에서는 막 초단기다, 높은 합격률이다, 뭐 여러 가지 자극적인 단어들이 막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렇게 여러 번 또 떨어지는 분들이 또 계셔요. 자, 그러면 정말 합격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합격할 수 있냐? 아까 같이 단기간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광고들, 그런 광고들이면 뭐하러 미리 준비합니까? 단기 합격할 거면? 뭐 평생반, 뭐 프리패스, 뭐 이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높은 합격률이라면서요. 그러면 실제 시험은 어떨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니까요. 이제 시험 준비하려면 적은 누구예요?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피지기 100점 불태. 그래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 알아야 돼요. 합격률이 어떻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범위가 또 어느 정도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하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것이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건 뭐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구하고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급 국가시험은 1, 2, 3교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교시 50문항, 2교시 75, 그다음 3교시 75문항. 그죠? 그래서 이제 8개 영역이고요. 우리가 전공으로 공부했던 이건 이제 각 과목이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에는. 근데 시험제도에서는 이걸 영역이라고 합니다. 시험제도에서는 과목이 바로 여기에요. 과목은 3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교시로. 그 다음에 영역이 이제 8개 영역인데 영역별 25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1교시는 인행사 조사론, 그 다음에 2교시는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 그죠? 3교시가 정책행정법제입니다. 자, 총 200문제이고요. 한 문제당 1점씩이니까 200점입니다. 그리고 문제 형식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입니다.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50분, 75분, 75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합격 점수와 가락인데요. 합격 점수는 자, 여기 이제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00점의 60%는 120점입니다. 그러니까 12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딱 120점 맞으면 합격.
19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120점 맞으면, 그 이상 맞으면 이제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각 과목 만점에 40%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락 기준인데요. 여기서 각 과목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목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1교시 50문제 50점에 4할이에요. 40%. 본래는 25문제, 이게 이제 25문제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5문제 본래 25점에 4할은 10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영역별로 과락이 정해졌다면 그러면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모두 10점씩은 맞아야 돼, 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과목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점에 4할이니까 20점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과락 기준이 20점, 여기는 30점, 여기는 30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교시에서 합산 19점을 맞았다. 인행사 조사랑 합산 해가지고 그러면 과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 점수가 120점을 넘겼다 하더라도. 아셨죠? 대신에 지금 1교시가 이제 2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론을 빵점 맞았다 하더라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그러면 1교시는 과락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아마 몰랐던 분이 계셨을 텐데 20점.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행정법제 3교시는 이제 과락 기준이 30점인데요. 이걸 합산해가지고 30점이거든요. 여기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법제론을 빵점 맞았다. 그러면 정책과 행정 25문제, 25문제, 50문제 중에서 이게 30문제를 넘게 맞추기만 하면 법제론은 빵점 맞아도 3교시 과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과락 기준이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합격 비교에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해서 시험 현황인데요. 자,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요? 내년 시험. 2025년 23회 시험은 언제 볼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그간의 시험일과 시험 요일을 좀 봐야 돼요. 맨 처음에는 일요일 날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 11회 시험부터 토요일로 바뀝니다. 근데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 1월 16일 날 1월 26일 날 시험을 봤어요. 자, 그러든지 계속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죠? 그러더니 또 셋째 주 토요일 날 또 시험을 봤어요. 15회부터 17회까지는. 그죠? 그러더니 20회, 자, 21년은 즉 18회 시험과 19회 시험은 2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그간에 1월 달에 봤는데 2월 달. 그래서 2월 달 두 번째 토요일, 여기는 첫 번째 토요일 시험을 본 겁니다. 20회 시험에서 다시 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봤어요. 그리고 21회와 22회 시험에서 다시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간에 시험을 봤던 걸 보니까 지금 토요일로 옮겨지고 나서 1월 뭐 첫째 주에도 아니 둘째 주에도 봤고 가장 빠른 게 1월 둘째 주에 시험을 본 거죠. 그다음 이제 셋째 주, 넷째 주에도 봤고 2월 첫째 주, 그다음 둘째 주까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면 2025년 23회 시험은 빨리 보면 1월 둘째 주 토요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21회가 22회가 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봤던 24년에 시험 봤던 22회 시험과 작년에 봤던 21회 시험으로 보게 되면 둘째 주 토요일 날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자, 이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며칠 남았느냐? 303일 남았어요. 주수로 따지면 43주하고도 2일이 남은 겁니다. 주로 보니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제가 그래서 주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날짜로 보면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주로 생각하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늦게 보면은 2월 둘째 주 토요일이겠지만 어떻든 이제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겠죠. 그간에 이제 시험을 봤던 게 이렇게 봤었으니까.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며칠이겠어요? 당연히 이때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즉 22회와 21회 시험에서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2025년 시험에서도
1월 둘째 주라고 보면은요. 1월 11일 토요일에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항상 가장 빨리 봤던 시험 날짜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90일 남겨놓고 90일 전에 공고문이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3달 전에. 그러니까 공고문 나오면 이제 그때 늦춰지면 늦춰진 데에 맞게끔 이제 계획을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늦게 생각해 놓고 있다가 2월 둘째 주로 생각해 놨다가 이 시험 발표 날 확 짧아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빠른 날짜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1월 둘째 주 토요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은 며칠 남았다? 303일 남았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합격률이에요. 도대체 합격률이 어떻게 될까? 자, 그간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시험은 1회 시험이었어요. 67%. 그 다음에 가장 낮았던 시험, 가장 어려웠던 시험, 그러니까 합격률이 가장 저조했던 시험, 바로 9회 시험이었습니다. 14%였거든요, 합격률이. 자, 22회 시험에서는 29.98%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29.98%는 도대체 역대 시험에서 몇 번째나 어려웠던 시험일까? 제가 계산을 해드렸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장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공동 사회가 있고요. 28%. 그 다음에 이번에 5번째로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공동 사회로 보게 되면은 6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내년 시험은 몇 프로가 될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합격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간에 나왔던 합격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몇 프로 나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맞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그간에 나왔던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자, 최근 걸 가지고 최근 10여 년 합격률을 가지고 양쪽이 너무 지나치게 높았던 것들, 낮았던 것들 빼버리면 그러면 31%에서 36%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좀 포함시키면 29%에서 40% 수준 안에서 합격률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합격률은 대략 30%의 그쯤에 해당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합격률은요,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22회 시험에서 29.98%라고 하는 것은 응시인원 대비입니다. 그러면 이걸요, 달리 접수인원 대비로 한번 봐볼까요? 접수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24.14예요, 합격률이. 즉, 접수인원 대비로 하게 되면 합격률이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그 떨어지는 이유는 응시 포기 인원이 있어요. 22회 시험에서 6천여 명이 응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해놨어. 근데 막상 시험을 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떻든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합격률은 더 떨어진다. 이걸 보니까 우리 전공 과목 8개 영역에서 시험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합격률도 사실상 저조한 편이고 그죠? 접수 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저조해요. 그래서 지금 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1급 시험은 방대한 양이구나. 또 하나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그래서 막 광고하듯이 초단기 합격이다. 합격률 막 굉장히 높은 합격률로 이렇게 하고 홍보를 하지만 그럼 떨어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까 그 합격률, 실제 나온 합격률을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상 광고들이 굉장히 허위 광고예요. 허위 광고. 모객용이죠. 모객용. 어떻게든 막 자극적으로 학생들 끄집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나오고
또 실망하고 나오고. 물론 거기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독학으로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꼭 시험을 준비를 또 심지어는 시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한번 봤는데 합격했다. 이건 사례는 각각 이제 다른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또는 이제 예외적인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 비결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합격 비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6080. 그래서 지금 웬만한 분들은 6080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전공 8개 영역이잖아요. 그 8개 영역이 전공 과목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8개,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모두 공부해야 할 내용이 사실 거기 그런 전공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흰색 수조라고 보면. 근데 시험에 나온 그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시험의 범위가 요 정도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깊이는 또 요 정도 깊이까지 나오더라.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노란색 수조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대략 80%에서 90%가 계속 응용돼서 나와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던 논점. 그런 것들이 대략 한 영역별로 다르지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렇게 나와요. 삐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삐껴 나오는 문제들. 근데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가 다 여기 80마리, 90마리 이 안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낚싯대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낚싯대를 던집니까? 그죠? 이게 바로 6080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합격 점수는 60%만 넘기면 돼요. 근데 200문제 중에서 80%에서 90% 이상이 이미 나왔던 기출 논점에서 응용돼 가지고 반복 출제된단 말이에요. 물론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왔던 부분을 공부해 놓으면 거기서 문제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22년간 나오지도 않은 부분이야. 근데 거길 열심히 공부해놔. 암기까지 열심히 해놨어.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기출 논점으로 출제 범위와 출제 깊이를 정확하게 설정. 되어 있는 교재와 강의로. 그래서 아까 노란색 있죠. 유아풀장. 아마 수영 배우신 분들은 아시지만 유아풀장에서 우리 큐판 잡고 음파하고 발차기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유아풀장 연습하는 깊은 물이 아니라 거기 유아풀장 안에서 그냥 80마리, 90마리 중에서 60마리만 잡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헛다리 짚지 않고 정확하게 합격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고효율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합격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죠? 제가 지금 여기 17회부터 20회, 그 다음에 22회 이번에 시험, 24년 22회 시험 재출제율을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21회는 안 했어요. 보니까 20회 시험 끝 21회 시험 끝나고 나서 모 학원에서 이 표를 가져다가 막 마음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이 근거 없이 그냥 사용을 하는 걸 보고 야, 표절 너무 심하다. 그것도 큰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안 하고 이제 22회에서 다시 좀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험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지가 공개되면 아, 이거는 나왔던 거다, 나오지 않았던 거다. 이거 안 나왔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나왔네. 이게 다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1회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해가지고 책을 집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번 24년에 22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걸 분석 거기다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험지를 보면서 쭉 훑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새롭게 나온 논점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신개념 문제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어렵게 냈다 이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틀릴 수밖에 없겠다. 그거는 상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하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신개념 문제는 꼭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건 아니에요. 또 신개념 문제가. 왜냐면 그 오지선다에서 신개념이 몇 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문장에서 나왔던 논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세 줄 나왔다. 두 문제가 아예 신개념으로 나왔다. 선지 중에 이제 오지선다 중에 세 문장 자체가 또는 한 문장이 새로운 논점이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출제 비율이 이렇게 돼요. 중복 비율이. 즉 신개념 빼고, 그죠? 이건 틀릴 수 있으니까 틀렸다고 봐. 그 다음 이제 상문제 빼. 틀렸다고 봐. 무조건 틀렸다고 봐.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기출론점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요 정도 돼요. 자, 이번에 이제 행정론이 좀 많이 삐껴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영역별로 다르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83.5%가 나왔어요. 20회 때 89%에 비하면 83.5%는 낮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렵겠구나. 어렵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역시나 합격률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낮게 나왔지만 중복률이 낮게 나왔지만 합격률은 높은 것들이 있어요. 가령 여기 60%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여기는요. 19회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이 3문제나 있었고 복수 정답이 1문제나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 오류가 많았었던 거고, 그다음에 22회 시험에서는 이번에 전항 정답 1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떻든 불구하고 제가 이 근거를 제시한 이유는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그간에 나왔던 내용들, 그 부분을 다시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폭과 그 다음에 깊이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해서 프로이트 이론이 한정없이 깊게 나오지 않아요. 딱 나온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딱 거기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로저스 이론이 한정없이 깊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깊이와 폭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재응용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는 곳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보시면 저는 6080이 아니라 6090, 6095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니까 95%가 심지어 90%가 그죠?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91.5%로 합격을 하셨는데 183점. 자, 여기도 보면 제대로 기억하면 90점 이상 나오는 깊이다. 그러니까 90%를 얘기하는 거, 90%. 164점, 82%가 나왔는데 본인 이제 90%까지도 나올 수 있는 82%의 점수를 맞았지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만 한 가지 가지고도 6080을 가지고도 자 볼까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이게 등치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 전체를 다 공부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1급 시험은 그러니까 막 8권으로 되어 있는 책으로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8권으로 된 책으로 공부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너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책으로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딱 시험에 나온 부분. 이 지금 흰색 아까 노란색 수조 거기서 80% 90%의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걸 다 공부할 사실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시험은 60%만 넘기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1급 시험이 그렇게 막 이게 막연하게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 그 강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헛다리 짚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080 법칙에 근거해서 결국은 수험 적합성 있는 교재와 강의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가 한 권인 책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또는 8권으로 되어 있는 수험서들도 있고요. 자, 근데 8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맨 처음에는 듬직하죠. 8권으로 내가 공부하니까 뭔가 듬직해. 여기서 그냥 다 나올 것 같아. 사실상 근데 그 8권에 수험 적합성 있게 시험에 그간에 나온 것들이 빠져 있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방대한 학습 범위로 잡는 것은 학습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시험이 가까워 올수록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8권으로 된 교재를 가지고 대학에서 특강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책으로 3교시 과목만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신대학교에서 그래요.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부 학생들,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제가 이 내용 빠집니다. 이 내용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막 제거를 시켜줬어. 이거는 몇 번 나왔다.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했더니 수업을 듣는 학생이 그러면 저한테 교수님, 근데 왜 시험에 안 나왔는데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 그건 그 저자 없는 책으로 그 무슨 연구소다 해가지고 나오는 책인데 그렇게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정리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너무 많이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이론서. 이것은 이해 기반의 강의를 또 할 수가 없어요.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교재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강의자도 그 한 권에 근거해서 강의를 해야 하니까 강의 내용이 풍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핵심 요약 강의죠. 저도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은 핵심 이론 노트라고 해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노베이스, 내가 이론적인 기반이 약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한 권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암기하는 단순 암기 분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3권으로 되어 있는 이론서. 저는 이제 딱 3권으로 만들어 놨는데 기출표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자, 이론서에 기출표기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자, 에스펜 핸더슨의 복수과 유형론이다. 그러면 그것이 몇 회 나왔는지 기출표기를 다 해놨어요. 거기다가 뭐 1회 때 나왔으면 1, 그 다음에 5, 6회 때 나왔으면 6회, 그 다음에 7, 9, 10,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안 나왔다가 19, 2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론서를 보면 이 챕터에서는 이 내용이 1순위네.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네. 이거 작년에 또 나왔네? 이번에 안 나왔네? 이걸 알 수 있게끔 기출표기를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이론서에 기출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그간에 몇 회나 나왔고, 그죠? 단순히 중요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기출표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진짜 이게 1회부터 22회까지 몇 번이나 나왔는지, 그리고 언제 또 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아예 안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론서에 기출표기가 없는 책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의자가 또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비전공자면 안 돼요. 학부를 교육학이나 신학이나 또는 다른 이런
전공을 한 경우, 물론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은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했으면 그 학부 전공했던 그런 용어들이나 또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자가 반드시 주 전공자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하지 않고 전업으로 가는, 부업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장 또는 이제 기관의 무슨 팀장이나 뭐 이걸 하면서 센터장을 하면서 이 강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학교 외래 강의 하듯이, 시간 강의 하듯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이 그냥 말 그대로 부업이기 때문에 강의가 전문적일 수가 없습니다. 수험 강의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자와 강사가 불일치한다. 즉 저자직 강의 강의를 듣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강의자가 본인이 직접 분석한 기출문제집이 없다. 그러면 사실 시험 준비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보다도 더 사실 실력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을 보면. 보고 그냥 읽고 강의하니까 강의하는 거지만 이제 기출문제를 간파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맞서게 되면 있다면 기출은 좀 모르니까 강의자가 자기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거 경험이 없어. 몇 문제만 좀 분석해 놓고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강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자직 강의 강의인지 실제 자기가 집필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그리고 그 강의자의 기출문제집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합격 비결. 어쨌든 첫 번째는 6080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온 정확하게 폭과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한 교재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강의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합격 비결은 우리 과락이 느슨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그러니까 우리가 120점을 넘겨야 하는데 120점은 8로 나누면 15점이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자, 15점만 다 맞으면 15점 다 맞으면 이제 12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5점을 합격을 위한 본전치기 점수라고 봐요. 자, 인행사에서 근데 점수가 잘 나와. 예를 들어서 내가 20점까지는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조사론에서는 10점만 맞아도 일단 본전치기 한 거예요. 그죠? 본전치기는 한 거예요. 더 맞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대부분 이제 조사론은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올리면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라? 15점을 가지고 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할 때. 네, 그래서 내가 인행사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맞출수록 조사론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땅 따먹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우리 이제 각 영역별로 이 교과목 지침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보면 15개 챕터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모든 과목들, 우리 전공 서적들을. 시험 과목 8개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모든 우리 전공 교재들에 대해서 과목들에 대해서 다 15개 챕터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근데 이 15개 챕터가 있으면은요. 거기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챕터도 있어요.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오는 비율도 굉장히 적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적은 것도 있어요. 걔들 빼고요. 적어도 무조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거기서 1순위가 있어. 거의 시험에 거의 나오는.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도 있고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22년 동안 한두 번 안 나왔던 거의 다 나왔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것을 제가 1순위라고 보면은요. 1순위는 거의 그냥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예 대놓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한 챕터당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러면 15개 챕터에서 5개 챕터는 그냥 빼고 그냥 10개 챕터만 본다 하더라도 10문제씩은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대놓고 나온다니까 애들이. 얘들 다 합치면 80점이에요. 자, 이 순위가 있어요. 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공부를 해놓으면 거의 반절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한 챕터에 하나씩만 잡더라도 10개가 되거든요. 얘들이 80개니까 80개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들이니까 이 중에 40개는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40개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80개 1순위와 2순위에 40개만 맞춰도 무조건 합격입니다. 110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1순위, 2순위에 해당되는 것들만 공부해도 120점을 충분히 넘길 수가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서에 기출표기가 명확하게 다 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얘가 진짜 1순위인지 얘가 진짜 2순위인지 이걸 알죠. 강의자가 이거 별표 5개 치세요. 4개 치세요. 3개 치세요.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출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걸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바로 또 풀어보게 되니까 진도별로 되어 있는 거.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합격 비결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제 교재 그 다음에 프라임 법학원에서의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교재가 어떻게 집필이 된 거냐면 제가 앞서 이런 교재들이 집필되어 있다고 봤죠. 자, 맨 처음에는요. 제가 이론서를 집필할 때 8권을 가지고 종합 정리를 했어요. 종합 정리해서 다 담으려고 했어. 2003년, 2004년 고중에 2005년, 2006년 이렇게 오면서 당시 이제 학교에 제가 2003년에 전임 강의자로 임용이 되어서 제가 대학에서 근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쭉 이제 책을 쭉 정리하는 작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재학생들 한테 뭔가 수험 적합성 있는 이런 교재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합격률을 좀 높여줘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했는데 자, 너무 방대해. 근데 시험이 이제 또 계속 2023년 1회 시험, 그 다음에 2회 시험, 3회 시험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안 나왔던 내용은 아예 안 나와. 나왔던 내용들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왔던 애들만 나와. 아까 같이 범위와 폭이 정해져요. 그것은 기출문제집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제가 아까 기출문제집은 이렇게 크게 이제 여기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이 또 있다고 했지만 어떻든 이제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오고 있는 논점들 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론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론서도 당연히 이 기출론점을 포함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넓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론서는 얘를 포함하면서 그간에 나왔던 기출론점을 포함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기출론점과 연결되는 내용들 그런 것까지 담아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논점을 더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왔던 내용은 어쨌든 다 100%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이론서가 이거 이 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단권화되어 있는 책이에요. 완전히. 시험에 나오면 100%가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책에. 1, 2, 3교시에. 시험에 나온 것들만 다. 알았죠? 물론 이제 나오지 않은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죠. 알았죠? 그렇지만 어떻든 시험에 나온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종합 정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론서가.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죠? 이게 녹색이 통합이론서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가지쳐 다. 정말 시험에 진짜 나온 것만 다 그냥 이렇게 다 가지쳐가지고 해놓은 것이 빨간색 진표의 핵심 이론 노트예요. 핵심 이론 노트. 예. 그래서 이제 3권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 권으로. 예. 자, 그리고 여기 60% 안전히 여기 안에 60%만 완전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넘기자. 이건 벼락치기 하실 분들.
그리고 기출문제도 다 시간적으로 다 풀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 기출 천재. 첫 문제보다 더 많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안에.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족집게 벼락치기 170개 테마입니다. 아까 1순위, 2순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테마별로. 170개 테마를. 우리는 120개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70개 테마를 담아놨어. 여기. 자, 그리고 기출족 모의X, 그 다음에 족집게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 있고 스페셜 특강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 심화 이론 강의이고요. 제가 한번 OT 영상이 우리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프라임 법학원에 오셔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풀이지만 이건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먼저 기본 심화 이론 강의는 통합 이론서 1, 2, 3교시로 진행이 되고 있고 80강이고요. 이거는 초시생 반드시 들으시면 들으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헛다리 짚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 기본 이론 강의에서 시험에 나온 것을 다 정리한 통합 이론서를 가지고 빠짐없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 기반은. 그래서 요거 다음에 지금 여기 재시생 추천이라고 해놨는데 단기 핵심 이론 44강 핵심 이론 노트 한 권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적 기반 다지고 다시 여기서 압축해가지고 공부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는 건데 단원별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집인데요. 아까 얘하고 진도가 똑같아요. 여기서 나가는 진도와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것과 여기서 기출문제 정리되어 있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80강인데 여기도 80강으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진도와 똑같이 맞춰서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듭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녹화 중에 있고 이제 앞으로 이건 녹화할 거지만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공부하신 분들이 실전처럼 공부할 수 있게끔 회차별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이고, 그다음 이제 실전 연습하는 거죠. 시험 앞두고 모의고사를 가지고 구멍 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정법령 특강은 늘 하죠. 이번에도 여기서 적중이 됐죠.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책을 집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책이 3월 달에 나오잖아요. 보통 책들이. 그죠? 3, 4월에 나와요. 그러면 그 해에 법률이 개정돼 버리기도 해요. 정책이 변경되기도 하고. 근데 이 개정된 사항이 이번에 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번 시험에. 그래서 항상 저는 시험을 앞두고 다시 시험일을 기준으로 개정되고 시행된 건 시험에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정되었지만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시험에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공고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간에 혹시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걸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걸 법령 특강을 하고 있고요. 매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대표 기출 족집게 벼락치기에서 이제 대표 기출 200문제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강의 진행된 게 있죠. 그것도 22회 시험 대비해서는 이걸 무료 강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이제 23회 시험 대비해서도 강의가 진행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족집게 벼락치기 22강. 이건 진짜 벼락치기 할 분들을 위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무료 강의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무료 강의는 아닙니다. 자, 지금 이미 제가 지금 이거 3월 지금 합격 설명이거든요. 우리 통합이론서 1, 2, 3교시가 책에 다 나왔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다 기출 분석해서 거기에 다 반영을 했어요. 여기. 개정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사항이 크게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삐껴나오는 10% 20%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해지죠. 저는 매년 그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얘들은 시험에 나온 것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정사항, 정책 변경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합니다. 특히 이제 개정사항과 관련된 것은 3교시의 지역사회복지론과 그 다음에 여기 정책론, 2교시의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3교시의 정책론, 그 다음 법제론 또는 이제 행정론도 일부 얘들이 이제 법 개정사항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인행사 조사론, 실천 기술론은 법 개정 사항이 크게
관련이 없지만 그지만 이제 이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여기 또 하나가 시험에 나온 문장들을 같은 문장이면 시험에 나온 문장들로 여기서 대체하는 작업들을 또 해요. 그래서 합격수기에 앞서 제가 보여드린 합격수기에 교수님 책에서 기출문장이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1, 2, 3교시 책에 이미 나왔고 그래서 강의가 1교시는 다 끝났어요. 이미 2월부터 진행을 해서 그다음 이제 2교시는 실천론이 끝났어요. 실천 기술론 녹화 중에 있습니다. 반절 왔죠 벌써. 반절 와가고 실천 기술론이 끝나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들어가게 되니까 이론 강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 우리는 지금 2월부터 강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시험 끝나자마자 이론서가 나오고 그래서 2월부터 강의가 녹화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3월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조시생들은 웬만하면 전과정 끝장 완결팩으로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가지고 먼저 이론 강의부터 차근차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요. 지금 이론 강의 들을 시기예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벌써부터 핵심 요약 강의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론 다지기를 해야 할 시기예요. 그냥 내가 120점만 넘겨서 합격하리라. 그럼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보다도 내가 무조건 안정적으로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지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나는 딱 120점만 넘겨서 합격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충분히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실 거면 어차피 준비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합격을 해버려야지. 내년에 또 떨어지면 또 한 번 준비하지. 그런 마음을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냥 이번에 그냥 끝내세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 다지기부터 들으시길 절대적으로 좀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4월에 또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들어갈 거거든요. 다른별 역대 기출문제집이 이제 그때 4월 초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론 강의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교시 진행 중에 있고요. 녹화가. 그래서 녹화는 빨리 끝날 거예요. 빨리 끝날 거예요. 이 속도로 가게 되면 거의 6, 7월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6월 좀 지나서 끝나지면 그 다음 이제 핵심 요약 강의가 또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핵심 요약 강의. 핵심 요약 강의가 지금 7월에 해당되는데 이건 지금 이제 재시생들은 여기 끝장 완결팩 또는 이제 주전공자들 그런 분들은 한 권으로 된 책으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특히 재시생 뭐 이제 110점 이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핵심 요약 강의, 그러니까 핵심 이론 강의인데 핵심 요약 강의, 그다음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 요거. 그다음에 내가 막상 해보니까 취약한 부분은 내가 이론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론 다지기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고요. 뭐 벼락치기 강의는 지금 뭐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뭐 준비하는데 이걸로 하면 안 되죠. 이건 이제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준비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건 마련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모의고사 있고, 그다음 이제 회차별 실천 문제 9개년, 그다음 이제 기출적 보호 X, 그다음에 스페셜 특강 있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이코스 스터디예요. 오이코스 스터디. 이 오이코스는 가족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 스터디를 이건 제가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하는데 꾸준히 강의를 듣기가 어려워요. 혼자는.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온라인 강의니까요. 그죠? 저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저한테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도를 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기수를 정해가지고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정해가지고 밴드에다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공부했던 것들,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일리 미션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OX 빵꾸 체크 강의를 진행을 해요. 실시간, 화상 실시간 강의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보통 뭐 토요일, 일요일, 여기에 보통 이제 이번에 토요일 날 할 예정인데 어떻든 이제 저녁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어떤 가정사로 인해서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카페에 강의를 올려놓고 비공개로 올려놓고 거기서 들을 수 있게끔 시험지와 함께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강의가 또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진도를 뽑아주기 위한 거예요. 따라와라 진도를 그런 의미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학원에서 누가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안 해주죠. 이렇게 하면 일전에 제가 이게 장학반 운영할 때는 학원에서 이게 좋으면서도 이게 합격률이 높아지니까 이게 이런 결국은 수험 강의라고 하는 그게 사이트가 다 업자들이잖아, 업자들. 그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마진이 남아야 무슨 그걸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요거는 정말 제가 제 진정성을 담아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면은요 스터디에 참여를 하세요. 그냥 4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밴드 카페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또는 이제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개 보고 이메일로 신청하면 제가 초청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공반으로 또 넘어와요. 자, 여기서는 모의고사를 또 풀어요. 이거는 이제 시기별로 이제 10월부터 11월, 10월, 11월. 이제 12월 이제는 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면 12월에 이제 혼자서 공부를 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이콜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딱 11월 말까지 해서 끝내게 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 긴장을 놓치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학습량을 뽑아내도록. 그래서 여기 기수별로 모아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데일리 미션, 여기 지금 데일리 미션 지금 남긴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OX 강의 실시간 강의 보이죠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4월 시작하는. 그다음에 이제 4월에는 또 5월 시작하는 반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는 수시로 모집되면 기수가 어느 정도 차면 바로바로 배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참여해서 이제 빨리 참여해야 그래도 좀 꾸준히 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프리패스가 보면은 신청하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이 1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2월에, 3월에 막 프리패스 신청했는데 그간에 안 해왔어. 차라리 그간에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해놓고 그냥 9월부터 준비해야지 하고 그때 신청하신 분은 더 오히려 그분들이 더 나아. 근데 2, 3월에 신청해놓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9월에도 마음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미 패배감에 젖어져 있어. 2월, 3월부터 그때부터 했어야 하는데 못했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꾸준함 공부, 이 짬짬이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혼자 그냥 막 수렁에 빠져 있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부 시기입니다. 공부 시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공부를 언제 해야 돼요? 자, 초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 지금. 미루지 마세요. 초심자라면.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했거나 내가 스스로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복수전공자이거나 또는 제시대행이지만 100점 이하하신 분, 100점 간신히 넘기신 분들 또는 직장인이시거나 무엇보다도 내가 컷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무조건 내년 안정적으로 합격할 거야. 그냥 뭐하러 고생을 또 해. 이번만 하고 그냥 끝낼 거야.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전과정 과정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이론서부터 공부하세요. 이론서부터. 그러기를 다시 한번 강권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시생입니다. 재시생은 그간의 시험 준비 경험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이제 110점 이상이 넘겨진 경우입니다. 100점 간신히 넘긴 경우는 그냥 초심자처럼 공부하세요. 이제 점수 120점 근방까지 오신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7, 8월, 제가 7월부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1급 합격생 핵심 이론 노트로 진행된 핵심 이론 강의가 진행돼요.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역대 기출문제집이나 또는 이제 구개념 회치별 기출문제집이나 이 두 권을 가지고 회독하시면 되세요.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 우리 학우님들이 저한테 늘 맡겨서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많이 합격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다 아시지만 사이버대학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직장인도 하고 뭐 가정도 챙겨가지고 여러 가지들 다 하게 되니까 사실 공부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합격하셨고 거기서 이제 1급 학생 핵심 이론 노트 그다음에 구개념으로 공부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 웬만하면 내가 다 합격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좀 확실히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심화이론 강의부터 들으시길 그거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거든요. 그 앞에다가 그 다음에 핵심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게 되면 돼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전공자들 있어. 오프라인. 이건 제가 오프라인 4년 동안 전공한 학생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주전공도 안 했는데 대학원생이면 초심자예요. 초심자. 아셨죠? 학부를 사회복지 4년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전공을 깊게 공부합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죠? 대학원은. 그러니까 그 학부 지금 4학년 기준이에요. 4학년. 오프라인 대학. 4학년 기반으로 해서 그 학생들은 4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 학생들은. 그럼 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은 이제 8월 빠르면 그래도 한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근데 여름방학에도 뭐 내가 할 일이 있고 뭐 이게 바쁘다. 2학기 때 내가 학점 듣는 과목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면 8월 또는 9월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22회 시험 대비해서는 성결대학교 강의를 했거든요. 다른 대학들 또 강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대학만 했고 늘 해왔던 대학이기도 하고 근데 해왔는데 항상 이제 거기 기말고사 끝나면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 전공자들은 또 그때 강의 듣고 또 합격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주 전공자들은 오프라인 4학년 학생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여름방학 끝나는 시점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라. 그것도 핵심 이론 노트, 그 다음에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 요 두 가지면 돼요, 그냥. 기출문제집은 제 거는 해설과 보충설문 오답 풀이고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독학으로 기출문제는 하셔도 돼요. 강의는 들을 수 있으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 제 강의를 44강자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면 한꺼번에 이론이 정리가 다 되니까 자, 기타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이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문자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으면 제가 언제 통화가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좀 전화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시간에는 전화를 못 하고 또 이제 교재를 집필할 때 또 핸드폰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다른 곳에 두고 이제 책을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가장 좋겠고 또는 이제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페나 밴드에 오셔가지고 거기에다 글 남기셔도 돼요. 특히 이제 카페에다가 1급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또 다양한 강의들이 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걸 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학원이 크니까 이 학원이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행되는 강의도 더 전문적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교보문고나 또는 S24나 알라딘 이런 데 가서 그 강의자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집필했는지 이 수험서와 관련해서 1급 시험과 관련해서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저작물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강의자가 얼마나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밥상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같이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제가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잘 요리를 해드려서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합격시키실 자신감이. 네. 자, 2025년 합격, 컷만 넘겨서 합격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합격하자. 그냥 난 무조건 합격할 거야. 그러면 제 교재와 강의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오이쿨 스터디까지 참여해서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해서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화이팅 하고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